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제학 교실 시간입니다. 예, 오늘부터 수요 공급 분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 분석은 보통 경제학 언론 책을 사면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경제학을 배우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방법론이 이제 수요 공급 분석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수요 공급 분석을 아주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쉬운 건 맞습니다. 경제학의 다른 분석 방법에 비해서는 쉬운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거기 화면에 보면 수요 공급 분석만으로 수요 공급 분석만 해도 경제 현상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전문적인 경제학자들이 쓰는 대부분의 방법이 사실은 수요 공급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 공급 분석이 그렇게 만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려면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수요 공급 분석을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수요 공급 분석이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구나, 이게 심오한 것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 시장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세 가지가 있으면 시장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 이제 수요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공급자, 그리고 이제 상품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시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 시장을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수요 공급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자를 분석하는 방법이 여기 수요 곡선이고요, 공급자를 분석하는 방법이 여기 공급 곡선이잖아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이제 결국은 수요 공급 분석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그럼 여기 이제 균형이 달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균형 가격이 얼마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 또 균형 거래량이 얼마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서 다 아는 거죠. 그 상품의 가격은 얼마냐, 그 상품은 얼마나 거래되고 있느냐, 얼마나 생산되고 얼마나 소비되고 있느냐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이제 수요 공급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분석에서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하겠네요. 하나는 수요가 변동하는 거냐,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공급이 변동하는 경우지. 그래서 이제 경제 현상은 사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가 변동해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 또는 공급이 변동해서 나타나는 변화, 그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걸 하는 것이 이제 수요 공급 분석입니다. 수요와 공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자. 수요 때문이냐, 공급 때문이냐, 이런 걸 알아보자 라는 거고요. 수요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여기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여러분 수요 곡선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럼 이제 거래량 증가할 거고요. 가격은 이제 또 상승하겠네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그럼 이제 거래량은 감소하고 또 가격도 하락하게 되겠네요. 예.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있고 또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예. 이제 공급이 변동하는 경우도 두 개겠네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예, 그러면 거래량은 증가할 것이고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또 이제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또 이제 감소하겠죠. 수요 공급 분석이라는 건 사실 경우로 따지자면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수요가 변동하는 경우냐, 공급이 변동하는 경우냐.
또 수요가 변동하는 경우 중에는 수요가 증가하는 거냐, 감소하는 거냐. 또 공급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공급이 증가하는 거냐, 공급이 감소하는 거냐. 그 네 가지, 네 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 경제 현상이 벌어졌다, 어떤 무슨 사건이 터졌다, 뭐 했을 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 이제 살펴보는 것이 수요 공급 분석이 하는 일이죠.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냐, 왼쪽으로 가는 거냐, 또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냐, 공급 곡선이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냐. 그래서 이제 총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이제 실제로 어려운 건 뭐냐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냐, 왼쪽으로 가는 거냐, 이걸 나누는 게 참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경제학 언론책에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래서 한 6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뭐 가격, 소득, 연관제 가격, 뭐 취향, 미래에 대한 기대, 뭐 수요자의 수. 요것이 이제 바뀌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공급이 나와 있는데, 뭐 가격,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미래에 대한 기대, 공급자의 수, 이게 이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뀌면 이제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여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겁니다. 또 여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가 바뀌면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래서 이걸 하는 걸 보고 이제 수요 공급 분석이라고 합니다. 예. 수요 공급 분석을 하는 뭐 간단한 예를 한 2가지 정도 이 시간에 이제 살펴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요 공급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인데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항상 그 과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추석 때 그러면 뭐 과일 가격 비싸졌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또 설날이 돼도 또 그런데 왜 그럴까? 예, 이거 뭐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다 알고 있는 건데, 경제학자들은 수요 공급 분석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설명하나 하는 것을 이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명절이 되면 왜 과일 가격이 상승할까인데, 우선 둘 중에 하나로 나눠야 합니다. 명절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그걸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잘 나눠야 합니다. 명절이 되었다는 사실이 수요에 영향을 미칠까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 잘 나눠야 됩니다. 이거 잘못 나누면 이제 완전히 분석이 틀려지게 됩니다. 예, 여러분 명절이 되면 뭐 제사도 지내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과일 또 많이 사람들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6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취향이 이제 바뀌었다.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과일을 많이 먹게 된다, 많이 소비하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선 1단계로 명절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그걸 제일 먼저 해야 한다. 그게 이제 1단계로 할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거 알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취향이 이제 뭐 개선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명절이 되니까 이제 과일을 많이 먹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이것입니다. 취향이 개선이 됐다는데, 그럼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이거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단계에서 할 일은 수요 곡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수요 공급 분석이 이제 3단계에서 할 일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균형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균형이 이제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거래량과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또 가격은 또 상승하겠죠. 예, 그게 이제 3단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사실 그거죠. 명절이 되면 과일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까? 이만큼 올라간다는 겁니다. 과일 수요는, 과일 거래는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건데, 여기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 분석을 전개해 나간다.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수요 공급 분석을 쓰는 이제 가장 간단한 예고요. 요거만큼 이제 간단한 예를 하나 더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기상 상태가 나쁘면 과일 가격은 이제 상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태풍 불었다든지 뭐 이러면 과일 농사 다 망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과일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예, 과일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까? 과일 거래량은 얼마나 줄어들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제 그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기상 상태가 나쁘다는 것이 수요에 영향을 미칠까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일단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과일 농사를 짓는 그 농부들한테 타격을 입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단계로 수요냐 공급이냐 일 때 공급에 영향이 있다 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래서 뭐 5가지나 있는데 그 중에는 보통 생산 기술에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서 뭐 이 생산 기술이 어떻게 보면 좀 망가졌다. 그래서 과일 농사가 잘 안 됐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공급에 영향이 있는 거구나. 그 중에 이제 생산 기술에 타격을 입힌 것이구나 라는 거고요. 그럼 2단계로 그러면 이제 공급에 영향이 있는데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인데요. 이거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왼쪽으로 간다 라는 게 이제 2단계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3단계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가격이랑 거래량은 어떻게 되느냐 있는 건데 여러분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렇죠. 예, 거래량은 또 줄어들고. 태풍이 불면 가격은 올라가고 뭐 거래량은 줄어든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경제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분석하느냐 하면 수요 공급 분석을 이용을 해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수요에 영향이 있는 것이냐 공급에 영향이 있는 것이냐 그걸 잘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잡한 문제 들어가잖아요.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틀리잖아요. 그럼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 분석에서 뭐 중요한 거 많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수요에 영향이 있는 거냐 공급에 영향이 있는 거냐 이거 판단을 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2단계 수요든 공급이든 간에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냐 왼쪽으로 가는 거냐 이거 판단을 잘해야 되겠다 라는 게 이제 2단계에서 할 일이고요. 3단계는 우리가 이제 결과를 얻었으니까 거래량이 증가할 건지 감소할 건지 가격이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이런 이제 알아내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요게 수요 공급 분석을 이용을 하는 이제 가장 간단한 예고요. 그래서 요 앞에 했던 것은 이제 수요에 영향이 있는 경우고 요 두 번째 것은 이제 공급에 영향이 있는 거죠. 예, 오늘은 수요 공급 분석의 가장 간단한 예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네, 뭐 그 요약을 이제 한번 읽어보면 수요 공급 분석은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요 공급 분석을 이용을 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그 결과로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이제 수요 공급 분석이다라는 거고요. 수요 공급 분석에서 실제로 중요한 건, 참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게 수요 측 요인 때문이냐 공급 측 요인 때문이냐라는 걸 이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 나중에 뭐 결국 이제 설명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고 치기로 합시다. 여러분, 그게 수요 측 요인 때문인가요? 공급 측 요인 때문인가요? 이거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또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이 이야기가 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또 어렵습니다. 예, 오늘은 뭐 수요 공급 분석을 이용을 하는 이제 첫 번째 그 시간을 했고요. 앞으로 계속 이어서 수요 공급 분석을 계속 조금씩 심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